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지요.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서 노년이라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갈수록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울리던 전화벨 소리는 잦아들고 긴 밤을 홀로 지새우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곤 하지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기대어 이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 그런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진 답안지를 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의 집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으며 서서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단호하고 또 아주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가 작아지고 마는 법입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한 세기를 살며 전쟁의 폐허를 보았고 가난의 터널을 지났으며 이제는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연구하며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제가 수많은 노년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망치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 병도 부족한 통장 잔고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마음먹는 그 포기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자녀나 시설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우리들만의 길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투박한 진심을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비록 몸은 쇠약해졌을지언정 아직 우리에게는 삶을 아름답게 가꿀 충분한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 반사처럼 세 가지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 사회만의 고민도 아니고 특정 세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고단한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아주 솔직한 우리들의 풍경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자녀와 함께 사는 길이죠. 내 몸으로 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내 집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를 통해 내가 평생 일궈온 공간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이 결국 이 길을 마지막 종착지로 떠올리곤 합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 노년들이 이 세 가지 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다고 믿어버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에 잿더미 속에서 책을 읽던 그때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난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여유와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노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 아니면 시설이라는 좁은 생각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라는 운전대는 내 손을 떠나 타인의 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의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이 세 가지 낡은 길밖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세 가지 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눈물을 낳는 선택,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제 속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노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입니다. 저녁 노을이 깔리는 거실에 3대 4대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풍경을 누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우리네 가슴속에 묻어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서로 곁에서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칸트의 철학을 가르치고 인생의 논리를 설명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부모와 자식의 유대라는 것은 그 어떤 철학적 정의보다도 강하고 절대적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고 수많은 노인이 자식의 집에서 겪는 삶의 무게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반복되는 슬픈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라는 자식의 한마디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부모 역시 마음 한구석에 내가 평생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조금은 기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한 기대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사랑은 조금씩 무거운 짐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부탁이 하나둘 늘어가고 집안의 공기에는 말없는 눈치가 쌓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물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며 서로의 침묵은 점점 길어집니다. 자녀가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삶을 살아내느라 숨이 턱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살아온 시간의 길이가 다르고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리듬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삶을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늦은 밤까지 치열한 경쟁의 잔상을 털어내지 못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파장의 불협화음이 하루하루 먼지처럼 쌓여갑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식탁의 한 자리가 내가 차지하기엔 너무 무거운 자리는 아닐까? 내가 이 집에서 조금은 남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연로한 부모님을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피로에 지쳐가며 결국 사랑해야 할 대상이 돌봐야 할 짐으로 변해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갈등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주파수가 달라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적당한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까지 자식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평생 지켜온 자기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며 쌓이는 피로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자녀와의 동거가 주는 무게를 내려놓고 집에서 홀로 머물며 도움을 받는 또 다른 현실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넘어야 할 만만치 않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질 때 많은 분이 차선책으로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던 익숙한 집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삶, 즉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 서비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수십 년간 손때 묻은 가구들, 내 몸에 익은 방바닥의 온기, 그리고 이웃집과의 익숙한 눈인사까지 평생을 일구은 공간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노년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낯선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보다 필요한 시간에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하고 스스로도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라 믿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냄새와 오래된 물건들이 주는 안정감에 더 깊이 의지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노년의 귀에 가장 달콤하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마주해야 할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주당 몇 번 짧은 시간만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이 더 쇠약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은 늘어나고 그만큼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년의 경제적 불안은 마음의 병을 부르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우리 마음의 여유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 안의 공기가 타인의 침범으로 인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성실한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생활 리듬은 그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하고 저 시간에는 몸을 씻어야 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내 하루를 설계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 상태를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내 집인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내가 손님이 된 기분이에요.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할 때 노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의 돌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최선인가요? 아니면 그저
시설에 가기 싫어서 버티는 궁여지책인가요? 노후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존엄한 과정입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것과 내 삶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인 요양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년들에게 어떤 안식과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가감없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방문 돌봄조차 한계에 부딪히고 가족들의 걱정이 깊어질 때 우리 앞에는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가 놓입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감정을 걷어내고 오직 우리의 현실만을 정직하게 바라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단연 안전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문 의료진과 관리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자식들에게 병수발을 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규칙적인 식사와 청결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요양시설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현명한 종착지로 여겨집니다. 저 또한 신체적 조건이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 시설은 생명을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서글픈 진실이 있습니다. 시설의 모든 삶은 철저한 시간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목욕 순서, 프로그램 참여 시간까지 하루의 모든 흐름이 이미 타인에 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무거워 1시간만 더 누워있고 싶어도 혹은 비 오는 창밖을 보며 혼자 조용히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단체 생활의 규칙 속에서 나의 사소한 바람은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선택권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조금 더 쉴지, 오늘 무슨 색 옷을 입을지, 언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지 같은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밥이 나오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잠자리가 준비되는 그 편리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 근육은 서서히 퇴화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보다는 그저 흐르는 시간이라는 파도 위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허망한 감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패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삶의 주도권을 단 한 젬이라도 더 붙잡고 있을 방법은 없는지 끝까지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결정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마지막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최대한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 시설의 시간표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가치를 지닌 오직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평범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 가슴속에 어떤 무늬를 남기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아끼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위인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곁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웃집 할아버지의 삶입니다. 그분은 사별 후 홀로 지내시다 다리와 허리가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자식들의 간곡한 권유로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들리고 저녁이 되어도 집안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계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학원 이야기뿐이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자꾸만 목구멍 뒤로 넘어갔습니다. 미안함이 고마움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점점 더 깊은 정적이 고여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 벽 너머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오직 나만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훗날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김 선생, 혼자 있을 때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느껴지는 외로움이 100배는 더 시리고 아프더구먼.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엄함까지 무너뜨리며 타인의 삶에 얹혀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요. 민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항상 감사하는 척 웃어야 했던 그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손으로 되찾기로 말입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다시 나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요. 끼니를 챙기는 것도 힘들고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공간에서 혼자 밥을 안 치고 빨래를 넣을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입니다. 매일 보며 쌓였던 말없는 갈등이 사라지고 주말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서로에게 진심 어린 축제가 되었습니다.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오히려 진정한 유대감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 두 발로 오롯이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용기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멈춰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동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노인에게 남은 것은 세약 한 푼이라는 편견을 깨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빛나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전반전만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입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열매가 가장 달콤하게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를 주변과 나누며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입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옷을 입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며 거친 말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 품격이야말로 자녀나 시설이라는 선택지를 넘어서 당신을 영원히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살게 해줄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스스로 선택해 보십시오.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내가 고른 반찬 하나, 타인이 정해준 일정이 아니라 내가 정한 산책로 한 걸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내는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당신다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이 아름다운 노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